안녕하세요, 조여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조이부이의 폐양색을 사용하는 루피입니다.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오로성의 등장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오로성의 등장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오로성의 강함이었습니다. 물론 오로성의 이름이 고대병기와 같은 태양계 행성의 이름인 만큼 오로성은 태양의 신 니카와 버금가는 정도의 힘을 가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에그헤드에서 보여준 오로성의 힘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실제 워큐리 성의 경우 폐양색으로 기어피스 상태인 루피의 몸을 산사조각으로 분해하면서 날려버렸는데 이 여파는 섬 전체를 흔들 정도였죠. 이 정도의 폐양색을 보여준 건 로저 흰수염의 충돌 정도였습니다. 워큐리는 혼자서 섬 전체를 흔들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로성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오로성에게 기어피스 루피의 공격을 통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루피가 니카 본위와 힘을 합쳐 겨우겨우 세턴을 산산조각 내기는 했지만 세턴은 다시 회복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세턴뿐만 아니라 다른 오로성 모두 재생 능력이 있었죠. 에그헤드 편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이기나 생각했고 이들을 이길 방법은 누군가 이들을 막아낼 동안 도망가는 게 전부일 거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철거인 에메트가 조이부이의 폐양색을 방출했고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을 마리조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도대체 조이부이의 폐양색 방출은 어떤 힘이 있길래 오로성을 마리조아로 돌려보낸 걸까요? 이 부분에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로성은 모두 마리조아로 간 게 아닌 세턴만 마리조아로 갔다는 겁니다. 1109화에서 세턴은 루피와 싸우던 중 오로성에게 텔레파시로 말합니다. 부르겠다. 그리고 동시에 마법진이 나타나며 오로성이 등장했죠. 만약 이 소환하는 기술이 세턴의 능력이라 생각한다면 조이부이의 폐양색으로 세턴의 능력이 무효화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볼 건 오로성이 조이부이의 폐양색을 맞음과 동시에 오로성은 능력이 해제되었다는 겁니다. 즉 패기가 능력을 무효화시킨 게 아니냐는 거죠. 카이도의 말처럼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로성의 능력이 무효화되기 전 떡밥으로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1063화 속 로우는 도쿠큐의 병병 열매에 의해 여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만 로우는 다시 남자로 변하며 말했습니다. 깨트릴 수 있을 거다. 과잉 패기의 능력은 안 통해. 즉 악마의 능력이 각성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물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처럼 패기를 각성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영향을 주는 방식인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재생하는 능력을 가진 악마 오로성과 이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이 아닌 패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루피는 에그헤드에서 조이부이가 보여준 패기를 사용해 이물을 제압할 거라는 겁니다. 에그헤드에서 조이부이는 오로성의 악마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것까지였지만 루피가 마지막에 보여줄 폐양색은 악마의 능력을 무효화뿐만 아니라 재생하는 능력까지 무효화시키며 이물을 제압할 거로 보이죠. 다만 개인적으로 루피가 마지막에 보여줄 폐양색은 그냥 조이부이의 폐양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이부이의 의지는 죽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이부이의 의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베가펑크에 의하면 조이부이는 전세계의 대륙 침몰이라는 인위적으로 대재해를 일으킬 병기를 의도적으로 남겨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뎅은 조이부이가 나타나는 날때까지 와노쿠니 계곡, 즉 고대병기 플루톤을 해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 조이부이의 의지는 새로운 조이부이가 고대병기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죠. 이 의지를 있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로저는 조이부이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조이부이가 될 수 있는 신시대가 원피스를 찾도록 죽기 전 원피스가 있다고 소리치며 이들을 바다로 보냈으며 샹크스는 조이부이의 의지를 이어 조이부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았습니다. 결국 고무고무 열매를 찾았고 이는 조이부이가 될 수 있는 루피에게 넘어갔죠. 즉 로저와 샹크스는 조이부이의 의지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카무사리입니다. 카무사리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아 충격파를 날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로저가 처음 사용하였고 다시 이 기술은 샹크스가 이어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조이부이의 의지가 로저에게 샹크스로 간 것처럼 샹크스는 로저의 기술을 이어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로저, 샹크스, 루피로 의지가 이어진 것처럼 카무사리 역시 로저, 샹크스, 루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아마 카무사리의 최초 기원자 역시 조이부이인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카무사리의 뜻입니다. 카무사리는 신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피스 세계관에서 이무는 천룡, 즉 신보다 위에 있는 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무와 조이보이의 대결에서 조이보이는 이무에게 카무사리를 사용했지만 조이보이의 폐양색이 이무를 넘어서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루피는 조이보이를 넘어서 폐양색 패기 방출을 하는 조이보이의 기술 카무사리로 이무가 재생하는 능력까지 무효화시키며 이무를 제압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건 필름 레드에서 나온 샹크스의 폐양색은 해군 중장까지 기절시키지 못하고 무릎 정도까지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24화에서 나온 조이보이의 폐양색은 유일하게 해군 중장까지 모두 기절시켰죠. 이들을 모두 능가해야 할 루피의 폐양색은 주변의 해군 중장은 물론 해군 대장들을 기절을 못 시켜도 무릎은 꿇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 장면이 카무사리로 이무를 제압할 때인지 루피가 홀로 폐양색을 쓸 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역대급 폐양색 연출이 나올 거로 보이네요. 두 번째 떡밥은 엘바포에서 등장하는 스코포 가반입니다. 1124화 마지막에는 검은색 실루엣이 등장했습니다. 1124화 심층 분석과 풀버전에서도 말했지만 이 실루엣의 후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샹크스, 시키, 스코포 가반, 사우로, 로키 왕자, 불의 상처의 남자. 아예 새로운 캐릭터 정도일 겁니다. 다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 남자는 스코포 가반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후보들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샹크스는 엘바프에 있었지만 키드를 제압하기 전 엘바프에 잠깐 들린 거라고 했습니다. 즉, 샹크스는 키드를 제압하고 떠났기 때문에 샹크스는 아니겠죠. 두 번째, 불의 상처인 남자입니다. 저는 불의 상처인 남자가 계속해서 드래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불의 상처인 남자는 검은색 배를 타고 있으며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드래곤은 검은색 배 윈드그랑마를 타고 있으며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람 능력자로 추정되고 있죠. 즉, 카마바카 왕국에 있는 불의 상처로 추정되는 드래곤이 뜬금없이 엘바프에 있는 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우루와 로키 왕자입니다. 사실 사우루와 로키 왕자는 엘바프에 있는 만큼 실루엣은 엘바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엘바프에 있는 이자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태양의 신 니카는 엘바프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현상수배지에 니카의 얼굴이 나온 만큼 엘바프 사람들인 사우루와 로키 왕자가 와라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이 실루엣은 평소 사우루와 너무나도 다르며 로키 왕자의 실루엣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시키입니다. 과거 표지 현지에서 크로코스와 술을 마시던 남성이 있었는데 외형적인 특징을 비교했을 때 이 남성은 시키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이 실루엣은 시키처럼 삿갓을 쓰고 있다는 거죠. 다만 위대한 항로 입구에 있던 시키가 뜬금없이 엘바프에 등장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런 속어법을 생각해본다면 스코포 가반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코포 가반이어야 하는 이유 역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로저의 적단 떡밥입니다. 현재 로저의 적단은 각 중요한 지점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만나 길잡이를 해주었습니다. 로저 적단의 선이 크로커스는 위대한 항로 입구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었고 로저 적단의 부선장 레일리는 위대한 항로 후반부 입구에서 여러가지 진실을 알려주었죠. 즉, 로저 적단의 핵심 간부들은 의미 있는 지역에서 루피랭에게 몇 가지 지식을 전파해주며 루피랭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를 오다쌤이 만들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규칙을 통해 스코포 가반은 위대한 항로의 최종 지점 로드스타섬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로드스타섬이 생략되었다면 로저 적단의 3인자 스코포 가반이 엘바프에 등장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 두 번째는 조이보이의 의지입니다. 로저 적단은 해산을 했지만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실예가 오뎅과 로저입니다. 오뎅은 조이보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개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로저 적단 오뎅은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로저는 20년 뒤 고대명기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에 신시대를 바다로 부르기도 하였죠. 다시 말해 조이보이가 등장한 게 니카 현상 승수해지를 통해 온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로저 적단은 조이보이의 의지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스코포 가반이 엘바프에 올 루피를 기다리고 있다는 가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는 떡밥입니다. 1124화 마지막에는 밀짚모자 일당이 연애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떡밥이 있습니다. 우후의 옷에는 SU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의 옷에는 COP가 적혀 있죠. 이를 함께 읽으면 스콥이 됩니다. 스콥, 혹시 이는 오다쌤이 마지막 실루엣이 스코포 가반이라고 말하고 싶던 거 아니었을까요? 재미있는 건 스콥에 초파 뒤에 스펠링 펄을 붙이면 스쿠퍼가 됩니다.
물론 스코퍼 가반의 스펠링과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스코퍼를 스쿠퍼로 읽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남성을 스코퍼 가반으로 밀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